이번 시간에는 인간의 착각과 자만이 화를 불러온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긴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누구나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이 소망이지만 주변에 절비한 노인복지시설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의학자나 미래학자들은 위생과 공중보건의 개선,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전과 장기이식, 그리고 호르몬 보충과 유전자 치료 등으로 앞으로 인간 수명이 130에서 150세가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그루지아의 아파지아, 에콰도르의 빌카밤바, 파키스탄의 훈자, 일본 오키나와의 세계 4대 장수인들은 과식하지 않고 채식 위주의 식습관으로 날씬하며 역동적인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노년의 건강장수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좋은 주거지가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연구와 체험을 통해 건강한 장수를 위해서는 첫 번째가 건강한 먹거리이고 다음으로 주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기에 큰 영향을 주는 주거지 등 생활 현장과 국토나 도시의 문제, 그리고 묘지 문제와 먹거리의 문제까지 다양하게 연구하여 책으로 출판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새롭게 유튜브 강의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실익이 있는 내용을 알기 쉽게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특히 주거 풍수와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그런 내용을 알지 못해 강의도 소홀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계의 실체와 그것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과 주거지 등 생활 현장의 문제, 그리고 생기를 가장 많이 공급하는 먹거리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강의의 내용은 고리타분한 용어나 술법을 가급적 배제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많고 피해가 큰 묘지풍수는 화장이 보편화된 현 시점에서 실익이 없는 허황된 이론에 불과하므로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간소화된 가족묘지 조성이 생기와는 무관하지만 실익이 있다는 것을 가족묘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개인주의로 모두가 걱정하는 시대에 가족묘지를 중심으로 한민족 특유의 뿌리의식과 조상숭배, 그리고 가족 화목의 구심점이 될 수가 있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는 가족묘지의 문제만 조금 언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생애를 살면서 자신이 거주할 주택을 자신의 구상과 의지대로 건축해 보는 것은 평생 한 번의 기회이자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일생의 대사가 땅과 건축에 대한 무지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돈만 들이고 삶에는 오히려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 사례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넓은 대지에 많은 돈을 들여 호화스럽게 지은 건물 중에서 그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건물을 자주 접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흉가들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건축물은 규모에 상관없이 완공 후에는 흠을 고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충분한 지식과 자료를 준비해서 건축해야 합니다. 특히 건축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집이라도 가장 중요한 집안의 생기 형성과 관리에 문제가 있는 건축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건축사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흠이 많은 집을 지은 사람 중에는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기를 꺼려하고 자존심이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을 단순하게 편의성과 경제성에 중점을 두고 건축함으로써 실패한 사람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동일한 규모의 건축이라도 같은 비용은 들지만 흠이 있는 집은 실제 가치도 상당히 떨어지고 좋은 집이 될 수 없음은 오래지 않아서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건축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짓지 말아야 하고, 특히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업자들이 지은 집을 사는 것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09년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사건으로 전 대통령의 자살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상 최초로 퇴임 대통령이 고향마을로 귀향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어 연일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풍수학인인 저는 당시 보도를 접하고 대통령의 귀향집은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하여 보도 직후부터 건축 과정까지 현장을 수차례 답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귀향집 건축 현장을 보면서 저의 기감은 안타까움과 우려로 가득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귀향집터의 입지 여건이 생기가 거칠고 강하며 안정되지 못한 곳이어서 사람 사는 집터로는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기감으로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지기는 물론 주변의 특별한 기운을 발산하는 주변 바위들에서 귀향집을 향해 쏟아지는 강력한 기운을 막아줄 수 있는 주변의 자연 환경을 지니지 못한 터였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인간이 지닌 작은 인기만으로 강력한 기운을 이겨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대통령의 귀향 시기가 많이 남아있던 시기에 강의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대부분 시중지간들의 문제라고 열을 올리며 성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책을 출간하면서 이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언급했습니다. 귀향집에 대해서는 대통령 사저 건립공사가 풍수가의 눈에 부드럽게 비치지는 않지만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인기가 강한 사람의 거주지인 만큼 상당 부분은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끝을 맺었습니다. 당시 저의 기감을 책에 쓰지 않는 것은 공직자 신분으로서의 한계와 사회적 파장을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기감은 많은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필자의 기감적 판단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람에게 미치는 직위와 청기의 위력이 얼마나 확실하고 대단한 것인지를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특히 제 강의를 듣고 그 말을 기억하고 있던 수강생 몇 분이 사건 발생 후 놀라움과 감탄을 연발하면서 전화를 주셨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인기가 강한 사람은 스스로 견뎌낼 수 있는 정도의 좋고 강한 직이나 청기를 만나게 되면 더 좋은 기운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흉기이거나 스스로 이겨내지 못할 정도의 큰 기라면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엄청난 병고를 겪게 되는 것이 자연을 지배하고 유지시키는 거대한 생기의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인체가 지닌 위대한 자동화 시스템과 항상성으로 인해 약한 인기는 직위와 청기에 순응하면서 서서히 적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강한 인기는 버티다가 한순간에 부러지는 원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원리로 보면 강한 인기를 가진 사람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골골 80이라 했습니다. 수시로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은
치료하고 관리하면서 비교적 장수합니다. 그러나 평소 아파본 적이 없을 만큼 건강한 사람은 어느 순간에 바로 무너져 버리는 것을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인간의 삶의 질도 결국에는 스스로 지닌 인기가 환경과 어떻게 적응하고 좋아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우리나라 유일의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반기문 사무총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16년 하반기에 단체 관광을 위해 버스로 충북 음성군에 소재한 반 총장의 상가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는 국민 여론상으로 차기 대통령 후보의 확실한 1순위가 반 총장으로 나타났었습니다. 당시 음성군에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여 생과 보건은 물론 마을 전체를 관광지로 조성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생가를 중심으로 마을 전체를 둘러보고 생기를 감지한 저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일행의 관심 질문에 답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풍수적으로 볼 때 반 총장이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사람의 출세에서 생가가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이 사실인데 제가 받은 기감으로는 생가의 생기가 안정되고 좋은 기운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생가의 기운으로 유엔 사무총장까지 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런데 차기 대통령 선거 문제는 제가 감지한 기운상으로 말씀드리면 생기가 약해져서 선거를 완주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마을 뒤 큰 산으로부터 내려오는 기맥상에 대규모 가족모지를 조성하면서 지기를 많이 훼손시켜 매우 약해진 상태이고 대통령은 강한 지기가 큰 힘이 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행정당국의 관광지 조성에 맞추어 문중에서 좋은 터라고 믿고 있던 산자락 전체를 훼손하여 가족묘지를 만든 것 같았습니다. 좋은 기운을 받고 잘 될 때 일을 벌이면 일순간에 기운이 바뀝니다. 그러므로 잘 되는 시기에는 주택, 사업장, 묘지 등 자신과 기운이 연계된 시설물에 절대로 손을 대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사례는 흔한 것으로 우리 국민들이 대표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운세 관리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이 기감적 예언은 몇 개월 후에 현실화되어 당시 관광을 같이 했던 일행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국가나 사회지도청 인사들의 이런 불행들이 단순히 일반 국민들의 눈에는 철학적인 운세와 연관되는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수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지도청 인사들의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더욱 실감했습니다. 또한 이런 사례를 국민에게 바르게 인식시켜야 하고 지도청 인사들의 바른 인식과 솔선수범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시대 기철학의 대가였던 해강 최한기 선생은 융성하다가 쇠퇴하는 것은 국가의 운하기이다. 오직 국가의 흥망은 사람에 달려있다. 천인의 기에 통달하고 나라를 위해 영광스러운 일을 하려는 규범을 잃지 않는 사람이면 나라의 운수가 무궁할 것이다 라고 지도자의 자세가 국운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였습니다.